어제 새벽이죠. 북한 주민 한 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를 통해 귀순했습니다. 썰물대를 이용해서 일부 구간은 걸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북한 주민 한 명이 강화도 앞 교동도로 귀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썰물대를 이용해서 한강 하구를 걸어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흔한 귀순 방법은 아니죠? 그럼요. 흔한 기순 방법은 아니죠. 기순은 소형 어선을 타고 오든 그렇지 않으면은 뭐 DMZ를 통해서 오든 한강 하구를 오든 다 목숨을 건 기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하고 교동도하고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서해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썰물대는 물이 다 빠져나가서 뻘이 있는데 사실상 뻘로 걸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하면 여기서 빠져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목숨을 건 탈출인데 어떤 기순이든지 간에 어렵지만 뭐 이게 서해 지금 교동도로 온 것도 그렇게 흔한 기순은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두 명이 귀순을 시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중간에 실종됐다고 하는데 지금 실장님은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이제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 텐데요. 중간에 돌아갔거나 뻘에 빠져 죽었거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중간에 돌아가면 이 돌아가는 인원이 돌아갔을 경우에 처벌받을 거라고 분명히 알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돌아갔겠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뻘에 빠져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같이 기준한 사람이 구조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했는데 뭐 세 번째 이제 가능성은 귀순 과정에서 두 사람이 이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몸싸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찌됐든 뭐 이것은 합동 조사가 끝나봐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성공적인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출발할 때부터 이제 감시 장비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를 다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기순을 유도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순자가 오더라도 여기는 이제 초병 한 명, 한두 명만 이 기순자를 이렇게 모니터하는 것이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런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기순자를 향해서 총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기순을 시켰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기순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답변을 이제 한 것을 보면은 그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성공적으로 유도했는지 그 공개 여부는 관계 기관과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은 필요한 부분만큼만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을 다 밝히면 향후에 북한이 이를 역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제 어제 귀순이 이루어진 지역을 보면 남북의 어떤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그런 완충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육지 같은 경우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MDL이 있고 그 MDL에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에서 총 4km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비무장지대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강하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육지가 없으니까 물을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강하구에는 이런 중립수역, 그러니까 좀 좋게 말하면 공동 이용 수역을 이렇게 정해 놓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쪽 파주시 탄현면부터 시작해서 여기 강화군 서도면까지 한 67km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폭이 넓은 곳은 한 10km 정도 되고 가장 좁은 곳은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썰물대는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완충구역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네. 이제 북한 주민 귀순에 대해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쪽에서 거기에 대한 경계 인력도 강하고 예. 지뢰도 촘촘히 매설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새벽에 왔는데 청성 한 방도 안 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민이 그 지역을 경계하고 있는 북한군의 현 실정을 대단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걸어서 넘어오는데 총도 안 쐈다는 건 그만큼 지금 거기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군이 대단히 필요했기 때문에 예. 그 순간에 제 판단에 의하면 예. 절든지 예. 자든지 해서 식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네, 이제 태용호 사무처장의 말을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북한군의 경계가 허술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뭐 맞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 가지고 북한의 전력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계가 이제 허술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뢰도 매설하고 장벽도 설치하고 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군들이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경계 문제가 좀 허술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넘어온 인원이 북한 군인인지 주민인지 이거 지금 모르거든요. 네. 또 이것을 이제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얘기한 것도 지금 이것은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아마 전체적으로 합동신문이 끝나고 나면 북한군인지 주민인지 아마 발표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군이 기순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경계 건물을 마지막에 서고 이렇게 이제 기순했을 수 있잖아요. 만일에 민간인이라고 하면 아마 그 북한 군들의 그 경계 시스템을 잘 알고 취약 시간대가 언젠지 그걸 알고 이렇게 기순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실장님이 보실 때는 이번에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짧게는 한 10km 나가고 이제 길게는 한 30km까지 성취가 가능한데요. 산이 있는 곳보다는 평야, 그리고 이제 평야보다는 오히려 이제 강이 있는 곳, 이런 것이 훨씬 더 잘 들릴 수 있고요. 낮보다는 밤이 훨씬 더 잘 들리거든요. 근데 교동도 같은 경우에는 교동도하고 북한 지역까지 그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데다가 2.5km밖에, 그러니까 훨씬 이제 또 강 건너편이고 잘 들리겠죠.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는 아마 영향을 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자, 이제 그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도 네네. 좀 짚어볼 텐데요. 네네. 이제 IOC가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받게 되면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이제 삼성에서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공식 스폰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17,000명의 선수단한테 갤럭시 Z 플립 6를 전부 다 이제 제공을 해줬는데요. 네. 이제 이것은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안에 위반이 됩니다. 이것이 뭐 단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5의 산업 기계류를 뭐 북한이 주면 안 된다는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 전자기기 자체를 북한에 가서도 안 되고요. 또 이게 갤럭시 Z 플립 6가 250만 원 내외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사치품에 해당이 됩니다. 네. 게다가 이게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민수용으로도 사용되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중 용도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한 것 같지만 갤럭시 Z 플립 6라고 하는 것이 전자기기이자 사치품이자 이중 용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제 줄지 말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OC가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제 여기를 둘러싼 이제 논쟁은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장님이 갤럭시 Z 플립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네. 이 그 삼성 스마트폰이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좀 목격되지도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작년이죠. 작년 7월 달에 화성 18형, 그러니까 고체 연료형 ICBM이죠. 그 발사장 테이블에 발상 여기 폴더폰이 하나가 포착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갤럭시 Z 플립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립 6까지는 안 갔죠. 플립 시리즈 중에서 작년도에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이게 이제 그 정확하게 뭔지는 이제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 나온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이 김정은이가 사용한 것이 갤럭시 Z 플립의 시리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때 발표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도 이제 이게 삼성을 쓰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되는 거지만은 밀수를 해서 아마 김정은의 손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북한 주민의 귀순 관련 소식 그리고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 관련된 내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